2024년 12월 10일 현재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은 그 법적 지위가 형사 피의자 신분입니다. 혐의는 내란죄. 우리 내란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이제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주체들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까지 밝혔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혐의들이 있는데 대북관계에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하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 혐의에 이적죄가 다시 추가되었다. 물론 수사기관의 단계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의 이야기입니다. 뉴스를 보면 어느 정도 타당한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죄에 이어서 외환죄도 들어가 있고 이적죄, 이제 이런 좀채로 듣기 어려운 이런 혐의들이 윤석열 피의자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당이다 혹은 한덕수 총리와 함께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으로 집행정부를 운영한다. 행정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이렇게 발표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관한 조선일보 단독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12월 10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로드맵을 내놓겠다 하는 것이 그 뉴스 제목입니다. 우리가 한 며칠 동안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고 하는 우리 국어어법상 문장이 좀 되지 않는 이런 관용구를 접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다.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결단인데 그게 질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문 앞에 늘어서서 꽃을 바치고 박수를 쳐주고 그런 가운데 퇴진하는 것을 원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의 시기 그리고 방법 이런 것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 참으로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퇴진을 하는데 사퇴하는데 로드맵을 짜서 태스크포스가 사퇴를 인도해야 나간다는 것인가?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언제 사퇴할 것인지 방법이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사퇴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애매하죠.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단장은 이양수, 로드맵을 하루 만에 만들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죠. 어떻든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질서 있는 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어정쩡한 조기, 가능하면 빨리 빠른 시기에 라는 뜻인데 이거 당장 띄어내라. 더 이상 말장난하지 마라. 이거만큼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나오겠지만 이들이 말하는 조기는 앞으로 1년, 거의 1년 반을 더 윤석열이 대통령 노릇을 하는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 어이없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대중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당신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딘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국민에게 윤석열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행악을 하는, 그리고 윤석열이 옳다고 강변하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지금 당신들이 서 있는 곳은 법정의 질서를 잡는 경위가 있죠. 경위가 지켜주는 형사법정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거기에 있는 원로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아무튼 그들을 포함해서 당신들이 무슨 말이든 윤석열을 위해서 하기만 하면 그게 충성이 되고 선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들은 변호인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편에 서 있는 대중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맨주먹의 대중이 둘러싸고 있는 대로변의 공터입니다. 현재 대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중이라는 것이 본래 그렇듯이 그들이 다 이성적이지는 않죠. 앞으로 린치와 테러와 크고 작은 파괴가 난무할 겁니다. 윤석열의 공무원에 대해서, 윤석열 편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정당원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물론 양쪽 다 그렇겠죠. 자기들과 뜻이 다른 반대편 시위대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 세대, 청년 세대, 그리고 나이든 세대, 이 세대 간의 보복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한민국 질서가 이 모든 것을
방지하고 억제하고 해왔는데 대통령이, 정부가, 여당이, 그리고 국회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이제 법질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지금 당장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복종 안 하고 자기들의 임무인 대국민 행정 집행을 안 합니다. 명령에 따랐던 군인들처럼 부역자로 되기는 싫다 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부가 안 돌아갈 겁니다. 정부가 멈춰 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윤석열의 여당 대표 한동훈이 국민의힘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되었죠. 12월 3일로부터 일주일, 12월 10일 현재 국민의힘은 존재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은 정신 못 차렸다 하는 것이죠. 친한동훈계라는 것이 있고 친윤석열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계에서는 2025년 5월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러면서 5월 이전에 라고 했습니다. 헌법에 따른 60일 이내에는 아닌 것이 분명하죠. 민주당의 12월 14일 탄핵소추안, 이것이 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12월 10일에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판하고 있는 것은 퇴진 로드맵을 실행할 그런 기회 자체가 없다.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당장 사퇴하지 않으면 성난 대중에게 거리로 끌려 나올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윤석열의 범죄 혐의는 소위 국사범입니다. 윤석열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최고 권력자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방어권을 보장한다든지 하는 이야기 자체가 사치인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죠. 이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를 지금 전쟁에 밀어 넣으려고 했다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난 대중이 지금 말했듯이 윤 정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덤벼들면
윤석열 지키겠다고 국민을 두드려 팰 겁니까? 국민을 사살할 겁니까? 그거 할 사람 있습니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것도 이제 죄를 짓는 겁니다. 친윤석열계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 그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윤석열을 그 자리에 두느냐?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게 한다. 대선 치르고 그리고 취임 준비하고 그때까지 윤석열은 대통령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하야를 하게 되면 정권을 더불어민주당에 헌납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아주 느긋하죠.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은 지금의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흠이 없을 때 왠지 저 사람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할 때 내가 좀 일찍 나가줄게. 그러니 이런 조건으로 거래하자고 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지금 아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 임기 좀 단축해 주세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쫓겨났습니다.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게다가 앞으로 18개월 그리고 정작 나갈 때까지 근 2년을 그렇게 더 대통령으로 두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샅샅이 거렁뱅이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걸 허용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짓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안에 중진그룹이 새 원내대표로 권성동을 추대했다고 합니다. 결론이 나봐야 알겠지만 권성동은 친윤석열 용산과 아주 가깝다고 했던 인물이고 이번에 이 내란죄 이 혐의가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을 때도 역시 윤석열을 비호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임했을 때 재신임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뭐 그리 가겠다고 합니다. 상관없죠. 그런 당 없어지면 되니까. 윤상현 의원 아주 방송에 돌아다니면서 정말 저건 나불나불이다 싶은데 지금 뉴스마다 걸려있는 그의 말이 국민에게 욕을 먹어도 1년만 지나면 싹 잊어버리고 다 찍어준다. 국민 여러분, 윤상현 의원 1년 뒤까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 말이 틀렸다는 걸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대표적인 차기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는 잠룡이죠. 그는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연일 한동훈 대표를 저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했습니다. 마음이 쓰리겠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정도껏 해야죠. 12월 8일 홍준표는 윤석열에게 힘내십시오.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의 뜻에는 눈 감고 국민이 걷어차버렸는데 그것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월 10일에는 윤석열에게 브루터스에게 당하는 시저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까? 우리 국민 가운데 윤석열 씨를 시저라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조금 궁금합니다. 홍준표는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을 곁에 둔 잘못으로 시해당했듯이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고자 하는 뜻이겠지만 그에 앞서 홍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시저, 박정희라고 추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국민의힘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윤석열 각하가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뭐를 하고 그래야 하겠다. 앞으로 한 2년 더 해먹겠다. 이런 데 반해서 입장은 다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사퇴하라. 그것이 아닐 경우에 이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는데 질서 있는 이라는 것은 법에 따른이 되겠죠.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적시된 탄핵으로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견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해 보입니다. 상황 판단을 못하면 비참해지는 것이죠. 국민이 윤석열을 버렸다. 그리고 다음에 버려지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하는 것은 흘러가는 시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12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일보 의뢰로.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괜찮다고 하는 것이 11%입니다. 한 자릿수로 안 내려가면 아직 다행이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11%가 아니라 그냥 부정평가가 86%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안 되라고 하는 것이 86%다. 한없이 무딘 대구 경북에서도 괜찮다고 하는 게 16% 나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이 다 11%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지역구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다음 기회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은 아니죠. 표본조사 결과는 어떤가? 탄핵 찬성한다가 74%입니다. (4분의 3입니다) 반대한다가 23%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입니다.
국민의힘이 24%. 24% 국민의힘은 원래 그럴 때 많았어. 이럴 문제가 아니죠. 더불어민주당하고 2대1입니다. 여기가 60%라고 하면 여기가 30%라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다음에 버려지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선거는 국민이 하죠. 국민을 그렇게 만만하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명태균도 없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윤석열이 아무리 밉다고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칼같이 윤석열의 죄를 이야기하는가,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대통령의 가신들이 아니죠. 우리가 윤석열을 미워하고 좋아하고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좋은 성과를 내면 우리가 일꾼을 잘 뽑았구나, 나중에 떠날 때 수고했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이외에 윤석열 때문에 울고 웃고 할 일은 없죠. 분명한 것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 각자는 윤석열을 지킬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때입니다. 국민은 정치를 하지 않죠. 정치인을 선택해서 일을 시키고 국민은 자기 삶을 삽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인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국민 덕분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의 내란죄, 바로 그 내란죄의 도구인 계엄 선포, 그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외국과 연결지어서 아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 보다시피 영토가 좁죠. 그나마 반쪽은 김정은이에게 뺏겨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땅에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솜씨로 지금의 번영을 키워낸 그런 국민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은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돈을 버는 시대이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저거 거품이다, 저평가해야 한다. 불길한 이야기죠. 그뿐 아니라 12월 6일에 포브스, 대표적인 미국의 경제 매체입니다. 여기에 칼럼이 실렸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소개한 그런 칼럼인데 아주 심각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비상계엄 선포, 그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할부로 이제부터 다 갚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겁니다. 그 이외에도 CLSA에서는 2025년 전망에서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액을 크게 줄여야 한다 이러더니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에 사실상 이제 한국 주식은 빨리 매각하라 하는 취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내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이 가난해질 것이다. 이미 가난해졌고 더 가난해질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주식시장 이렇게 되겠죠. 이걸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3일에 선포됐고 4일, 5일, 6일 이렇게 3일 동안 우리 한국의 원화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통화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돈 가치가 떨어졌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71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비상계엄 선포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재빨리 수습을 해야 하죠. 책임자 처벌을 하고 다시 정상적인 헌법 질서가 가동된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 합니다. 헌법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리고 법 절차를 계속하면서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자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 가동이 되고 국회에서도 정상적으로 행정을 이어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탄핵 소추 의결조차도 실패했습니다. 수습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 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을 찬성하거나 막아야 하거나 이런 의논을 하고 있을 때 세계의 눈은 문제 해결력이 있는가를 바라봅니다. 불이 났는데 여러분은 저 불을 누가 냈는지 책임을 갖고 논하고 있으면서 불을 끄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다 타버리겠죠. 이게 현실에서는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계엄 선포해놓고 해제하고 그리고 아주 느릿느릿 공범만 체포하고 어떻든 탄핵소추 의결도 방해하고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뉴스에도 소개된 몇몇 사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아닌 우리 개인들,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주식을 파는 패닉셀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12월 9일자만 들여다보면 12월 9일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볼 겁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8,9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순매도해 버렸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2023년 11월 이후
그러니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그럼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에 대해서 뉴스 나온 게 이겁니다. 12월 9일 하루 만에 5.19%나 빠지면서 4년 8개월 만에 630선을 내줬다. 이날도 개인이 3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셀, 공포매도한 게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 이게 12월 4일은 계엄선포 두 번째 날이죠. 다음 날입니다. 12월 4일 이후로 144조 원 넘게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3개가 망해 없어진 거, 사라진 거하고 똑같다. 이러면 좀 감이 오겠죠. 이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것이 거기에 찬반을 떠나서 국민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게 돈으로 연결되는 게 이 시대니까. 이 탄핵 정국이 질질 끌겠구나. 그게 바로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식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치적 불확실성, 달리 말하면 전쟁이 난 거하고 뭐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하다. 그 나라에서 하는 것은 믿을 수 없고 계약 이행을 담보할 수 없고 이런 것이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망해서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보통 12월이면 웬만하면은 먹고 마시는 모임이 많죠. 화려한 1년 동안 아껴오던 그런 훌륭한 행사도 많이 있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것이 유통업계 자영업자들 한몫 보는 소위 대목이다 하는 기간인데 그게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공포심,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이거는 갖지 말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돈을 안 씁니다. 웬만하면 지금 같을 때 반드시 먹어야 될 것,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것, 반드시 가야 될 것이 아니면 그저 놀며 쓰는 것은 안 한다. 그래서 내수 경기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들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뉴스 나온 것이 연말 송년회를 지금 줄줄이 취소하고 있고 기업들이 해외 계약 취소당한 뉴스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은 떠나고 한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이 줄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호텔 같은데 투숙하고 있거나 어떤 행사를 하기로 했던 것들의 취소, 이것이 줄을 잇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요즘에 계속 사라지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특히 우리 우방국들이 앞장서서 그쪽은 자본주의 국가일수록 더 돈에 민감하죠. 각국 정부가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번화한 곳 이런 데 방문을 하지 말라 하는 권고를 발했습니다.
우리 원화 환율 돈 가치가 떨어졌다 그랬죠. 이 환율이 오른다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는 이런 비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쉽게 말해서 미국 달러로 그 값을 지불하게 돼 있는 재화들, 그 물품들, 그리고 원재료 가격, 이게 우리 돈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게 비싸지는 셈입니다. 어느 정도 이게 영향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보다시피 각종 식품의 원재료를 다 수입하고 있죠. 뭐 그냥 돈 주고 샀으면 되지, 이러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오르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2024년은 아니고 2023년 우리나라로 수입된 식품이 348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똑같이 348억 달러 어치를 수입을 하면 돈을 50조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기후변화 등으로 해서 세계는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죠. 어쨌든 세계 식량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식량 가격은 지난 19개월을 봤을 때 지금이 가장 비싸다, 이런 상태인데, 대한민국은 바로 이 윤석열의 내란죄, 계엄정국이라고 표현하는 이것, 그리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현실,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을 해가지고 이제 물가가 오를 거다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 겪어보면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비자의 문제고, 상인들,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런 원자재 값이 같이 오르겠죠. 따라서 그들은 비용이 늘고 수익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정부가 역할을 못하고 국민의힘이 역할을 못하고 윤석열 파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나라에 들러붙어서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이러고 있고, 아무튼 이런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몸값을 높이고 있습니다. 12월 10일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우리 민주당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 역대급 내수 한파 때문에 고용이 악화됐고 생산, 소비, 투자 이게 다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민생이 파탄 지경이다. 그러니 예산안 처리라도 신속하게 하게 되면 이 지금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민생을 챙기고 나섰다. 그야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예산안 처리를 그들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누가 이 문제를 풀려고 나서 봤습니까? 정부에서는 그냥 우리 뜻하는 대로 좀 해달라고만 했죠. 이재명 대표 말로는 한 가지 더 자신에게 유리한 혹은 국민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좀 잔인하죠. 죽은 윤석열에게 다시 한번 칼을 찔러 넣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것은 여야정 3자의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하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모여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가자. 이게 얼마나 참혹한 현실입니까? 국민의힘에서 정부가 하면 될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을 반대하고 그것을 추진하지 않고 헌법을 집행하지 않고 그리고는 여당이 끼어들어서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와 함께 정부를 이끌겠다. 이런 반헌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되겠느냐. 야당도 끼어들어서 정부를 이끌어 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상황 정리를 좀 해봅시다. 국민의힘 앞에는 두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죠. 정치적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적인 처담만 남았습니다. 윤석열은 죽은 시체입니다. 시체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순장조, 자원자라고 할 텐데 오늘날 순장도 허용이 안 되죠. 지금 할 일은 윤석열을 살리겠다. 윤석열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은 바로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번 조기 대선에서 선출될 것인가? 대통령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해산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이 그 명주를 이어갈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시간은 둘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 지금 당장 윤석열이 하야하는 겁니다.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서 윤석열 거리, 본인이 발언했고 이어서 후속 조치까지 했죠. 거리를 인정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60일 남았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 시간을 좀 끌고 싶다. 이재명의 그 형 선고를 보고 싶다. 그렇다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으로 가면 됩니다.
탄핵 절차를 최대한 늦춰서 헌재 결정 나오는데 6개월 잡으면 되겠죠. 6개월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선고는 보되 그것으로 만족하고 국민의힘은 산산조각 난다. 국민의힘은 버리자.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에게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하야, 거리 당연히 해야 하지만 윤석열을 신속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앞에는 두 개의 시간이 있고 둘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길이고, 결국 국민의힘에게도 시간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에게는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고, 긴급이든 말든 체포 구속하고 처단하고,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해서 새 시대로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밖에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이재명 대표만 살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윤석열은 부활하는 예수가 될 수 없다. 윤석열은 부활한 박정희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